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토크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진짜 무더운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보이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부는 것이 좀 보일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나온 이유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휴가철을 미리 한번 기분 좀 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 지금 구독자 수가 아직 100명이 안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물안경을 벗겠습니다. 제 얼굴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비주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직은 이 얼굴 공개한다는 게 이 50대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좀 요새 젊은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아직은 듭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되면 뭐 얼굴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각인데, 뭐 10,000명이 아니라 혹시 한 5,000명이나 한 3,000명 됐을 때도 벗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좀 갈대와 같아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널 잘 키워서 물안경 벗는 날이 있겠죠. 오늘 컨텐츠는 저 직장암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직장암 때문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경기 흐름을 봐서는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암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암의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 오늘은 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100%제 경험담입니다. 수술까지 하고 수술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했었고, 일단은 먼저 이 직장암이 왜 걸렸는지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병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사항,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병이 걸리는구나 하는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는 엔지니어, 건설 엔지니어라서 건물 짓고 관리 감독하고 그런 쪽이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적성이 많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벗어나 볼까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어, 정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뭐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프로그래머 동생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래머 동생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너머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나니까 이게 얼레벌레 해가지고서 어떻게 실 업무에 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잘 짜여진 체계에 맞춰 가지고서 돌아가는 일도 있었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말빨이 좀 되다 보니까 괜히 이 설레발을 쳐 가지고서 그 그 당시에 갑자기 이렇게 PM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조금 안다고 PM을 했는데, 뭐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게 좀 비쌌습니다.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이거 뭐 프로그램 코딩 조금 한다고 회사한테 나를 맡겨놓은 것도 웃기지만은 또 그걸 한다고 덤벼든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여튼 그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건설 ERP였습니다. 뭐 체계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뭘 한다고,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그걸 했었는데, 그게 원래는 협력업체에서 기본 로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회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또 그때 조금 욕심이 있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빨리 진급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그걸 가지고서 건설 파트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그때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했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병의 발단이 이제 됐습니다.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에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만든다고, 로직이나 업무의 체계를 잡는다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 엔지니어 그분들은 사실 좀 약간 드세다고 할까요? 뭐 저도 그랬지만은 좀 자기 주장 같은 경우에 딱 맞다고 하면은 좀 몰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PM이었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재부에서 이게 맞지 않다고 막 저기 하면은 뭐 다른 파트하고 또 이걸 잘 현업에서 이게 화합을 하게끔 해놓고서 시스템 로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입장에서 나오는 발언 위주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화합을 하고 알았다고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끼리 또 회의를 해서 이제 픽스를 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 건설 ERP가 처음이었고 그걸 진행하는 저도 처음이었고 하니까 뭐 하여튼 화합이 잘 된다기보다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중간에서 제가 잘 말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저녁 되면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술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요. 그러니까 낮에 받은 스트레스는 저녁에 술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담배인데, 지금은 이제 담배를 뭐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끊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피웠을 때가 하루에 3갑까지 한번 피워봤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뭐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어느 정도 ERP를 이제 끝내놓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현업에서 체계적으로 좀 일을 하고 나오는 아웃풋 가지고서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 좀 많이 체계화되고 이 시간 타임이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경영진 입장에서는 좋다고 했었죠. 이제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를 또 뭐 다른 시스템을 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이제 PM 역할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걸 ERP도 간신히 끝냈는데 뭐 하여튼 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 한 2년 정도 흘렀을까? 1년인가 2년인가 흘렀을 때 이제 제 몸에서 그 직장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나오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자기가 해가지고서 맡으면 약간 좀 구리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이렇게 담배 피고 나면은 약간 그 니코틴 냄새 좀 매캐하다고 그럴까요? 좀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냄새가 그거 한 10배 정도가 났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냄새를 그냥 양치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꺼린다고 하는 거를 좀 느꼈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껌을 씹던가 미리 양치질을 하고 갔었죠.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근데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입냄새 때문에 제가 좀 멀리 얘기를 하고 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지나고 나면은 참 별거가 아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하고 병원에 안 가고 그대로 놔뒀는지 참 무던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입냄새가 맨 처음에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화장실에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피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피가 묻어서. 근데 누구든지 그런 적은 많습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그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는 흔한 경우죠. 뭐 꼭 직장암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좀 자주 있었더라고요. 자주. 저는 그때도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나쁘니까 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또 지나갔습니다. 역시 무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증상이 그 예전보다 너무너무 다른 피로감.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이제 집중하고 하니까 별로 모르겠는데요.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일어나니까 이 피로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피곤했었어요. 직장암에 걸렸으면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이 나를 먹어야 되니까 내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나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고 암에게 다 뺏기니까 그 영양분도 뺏기고 뭐 하여튼 피로한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이 내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표준 체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 체중보다 조금 더 빠져가지고서 살이 이제 안 찌더라고요. 많이 먹고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하면은 술 좋아하면은 술 안주 때문에 살도 많이 찌고 뭐 그것 때문에 살 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살이 그래서 옷이 다 커져 버렸어요. 그 직장암 걸리기 몇 년 전에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몸을 갖고 가지고 몸도 이렇게 커 가지고서 옷도 그때 입은 옷이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 커져서 다 버린 게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면도할 때 남자니까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부가 얇아져 가지고서 이 면도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를 이렇게 한번 살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얇아가지고서 벗겨져서 피가 나요. 그래서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깨끗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 면도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덥수룩하게 가든지 아니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 가지고서 하면 괜찮다. 뭐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해보니까 피부가 너무 얇아져 가지고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분이 없으니까 살도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 살가죽이 얇아지니까 당연히 면도하기도 어려워졌던 거죠. 살은 역시 빠지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래도 아직 바보는 아니니까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갑자기 팍 느껴지더라고요. 겁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그 대장 내시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봤어요. 회사 그 반차만 하고 그러니까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가서 그걸 했는데 그 반수면으로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딱 의사하고 이제 또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이라고. 직장암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제 이 수면이 완전히 깨지 않는 상태라서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긴가민가 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욱 하더라고요. 진짜 의사 때릴 뻔했어요.
환자 가지고서 장난한다고. 이제 점점 시간 지나니까 이제 이 마취가 깨지 않습니까? 야, 하늘을 보니까 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눈물은 안 났어요. 왜냐면은 암이라고 맨 처음에 그 의사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막 죽는 거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직 할 일도 많고 애도 키워야 되고 와이프하고 더 놀러 갈 곳이 많은데 이게 암이라고 하니까 청천벽력이죠,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앞뒤가 그 상황 그게 잘 모르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남댁이 그때 이제 보험을 했었거든요. 그 처남한테 전화 걸어서 나 보험 몇 개 좀 먼저 몇 개 더 들어달라고. 근데 보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하여튼 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하고 아유. 근데 얘기하니까 다행히 와이프가 그 침착하게 행동을 해주더라고요. 뭐 울거나 뭐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더 불안해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잘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일주일 후에 그 병실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살려고 그랬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잘 안 맞았을 때는 2주, 3주까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하는데. 왜? 그 병실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가자마자 나와가지고서 정확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바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자, 그 수술대 위에 딱 누워 있으니까 그 하얀 불 있지 않습니까? 하얀 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설마 내가 죽겠어 뭐 그러니까 의사도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그 집 가까이 있는 대학교 병원 거기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교수였거든요, 의사가. 제가 이제 직장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는데 한 10cm 정도가 그게 이제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5cm 정도가 직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이 뭐냐면 기능이 변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 부분을 많이 잘라내면은 변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여튼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10cm 정도 이상을 잘라낼 수도 있으니 만약에 당신이 허락을 한다면은 항문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문을 없앤다고요. 똥꼬가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대. 무조건 살려달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항문을 살리게 됐습니다. 그게 3cm가 남았었어요. 3cm. 하여튼 다 잘라고서 3cm가 남았는데 힘들었죠. 초반기에는 3cm 가지고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화장실 가는 거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그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힘든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다면은 이 직장으로 항문으로 직접 그 노폐물이 제 배설물이 직접 맨 처음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장루라는 걸 해요. 장 옆에를 뚫어 가지고서 임시적으로 배설물을 그쪽으로 빼게끔 하거든요. 장루를 한 달인가 2달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화장실이 급한 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장루를 통해서
배설물이 왜 그 비닐봉지로 갔었거든요. 뭐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로가 대충 뭔지. 그런데 그걸 한두 달 하고 이제 접합 수술을 해야 돼요. 직장하고 이제 직장하고 원래 장하고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고 그 접합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일반 사람들처럼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가야 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가는 게 그 화장실 진짜 급할 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단 1초라도 참지 못할 그 느낌.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 가야 되지만 그 외의 부분도 심지어 새벽 2시에요. 자고 있는데 그 느낌이 나타나 가지고서 자다가 말고 새벽에 화장실 가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한 3, 4개월 하면 사람이 맛이 가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참 무식했던 게, 그러면 회사를 쉬어야 되는 건데 그냥 회사를 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사 다니고 싶어서. 아니 회사가 뭐 이렇게 좋거나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석 달인가 2달인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집에서 화장실 잘 가고 잘 장 탈 없게끔 다 준비를 하고 갔었어도 갑자기 지하철에서 극한의 화장실의 느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등에서 이 땀이 겨울인데도요 다 젖어요. 다 젖고 내려서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아침이니까 저만 화장실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죽겠잖아요. 근데 일반 그 화장실은 다 차 있었고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좀 노가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왜 일반 사람이 그쪽에서 나오냐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저씨, 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장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들어갔다 온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서 그 입에서 술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비몽사몽간에 저한테 이제 시비 걸었던 건데, 제 얼굴을 딱 보니까 헬쓱하고 이 땀이 나오니까 겨울에도 좀 환자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뭐 그렇게 2달, 석 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계에 이제 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도 못 하겠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었습니다. 몸이 먼저지 않습니까? 이제 쉬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그거를 이제 체력을 회복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체력을 빨리 회복한 방법이, 첫째는 그 등산을 했었거든요. 등산을. 역시 그 배변의 느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요.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지고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먹는 거가 역시 중요한데, 이 매운 거는 절대로 안 먹고요. 김치도 백김치만 이렇게 먹었고요. 자극적인 거, 라면 뭐 그런 거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하여튼 순한 거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도 삶아서 보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홍삼을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은 자극이 와가지고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인어른께서 그 홍삼을 먹어보면 어떠냐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좀 꺼려 했는데 이상하게 마셔보고 난 다음에 장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좀 마시다가 보니까 이게 제 몸에서 그 홍삼이 받는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말랐으니까 몸에 열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산도 타고 고기도 먹고 홍삼도 먹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이제 산도 다니기는 했지만은 이게 먼 거리는 못 가고 조금 가면 자극 오고 하니까 하여튼 운동은 했지만은 등산도 했지만 그 피트니스 헬스죠. 헬스를 좀 했는데 진짜 옛날에는 솜털 같은 무게의 바벨을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못 들었습니다. 진짜 웃기더라고요. 사람 근력이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산 다니고 고기는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홍삼을 좀 자주 먹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그렇게 운동하고 하니까 그 전에 피트니스에서 제 얼굴을 딱 보니까 진짜 병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두 달 후에 딱 보니까 이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때 벤치프레스라고 해서 누워서 역기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했는데 진짜 무거운 무게를 팍 들었어요. 한쪽에 20kg씩. 봉때까지 하면 50kg인데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kg 조금 더 됐나? 다른 거 조금 추를 더 했나? 하여튼 20kg는 들었었습니다.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딱 느껴지니까 이제 예전으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는 수술하자마자 끊었습니다. 하루에 3갑까지 피웠다고 했지만은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는 병실에서 입원할 때 2주 동안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안 피웠나? 안 피웠었겠죠? 딱 끊어버렸어요. 담배는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담배는 끊었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를 이렇게 수술을 해주셨던 그 의사분한테 술은 먹어도 되냐니까 막걸리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왜? 막걸리는 장에 도움이 되는 그 유산균 같은 게 많아서 요구르트 100병에 대한 해당하는 유산균이 막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조금씩 자주는 아니고 막 중독처럼 하루에 하나 두세 개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 둘 그렇게 조금씩 마시면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술은 이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주는 한 2병? 10년 동안 소주는 2병 정도 마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막걸리만 이렇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몸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었던 직장암 수술을 극복을 했더니 이제 몸 건강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분도 그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가 이 철학적으로 머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너는 지꺼내라, 난 내 거 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확고한 어떤 그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냥 회사에서 진급 빨리 한다고 해서 힘든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다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산을 많이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을 많이 다녀보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있었고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만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돈 많이 벌어서 FM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수술이라는 게, 진짜 힘든 부분인데, 특히 저는 이제까지 평생 직장암 수술이 제일 컸었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었고, 뭐, 다른 분들은 암 때문에 평생 동안 항암 그것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잃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거 다 치료하고, 극복하고, 완치 판정은 받았습니다. 한참 전에요. 완치 판정 받고, 지금은 이제 병원도 그것 때문에, 뭐, 대장 내시경은 가끔가다 받기는 한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그랬을 땐 힘들었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위아래로 같이 꽂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직장암이 나타난 초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러니까 중기 바로 직전에 중간 단계 가기 전에 암이 전이가 되는 게 그 시기가 딱 넘었으면은 온몸에 다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좀 그런가요? 하여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마음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예, 이 강도가 약하면은 지금 직장암은 다 완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80% 이상이. 이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전이가 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힘든 수술도 아니고 예전처럼. 그래서 80% 정도는 다 수술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